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6월 3일로 사실상 정해졌죠. 한덕수 대행이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합니다. 이제 정치권은 본격 경선 일정에 돌입하고 있고 잠룡들도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파면 직후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주자들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50% 넘는 지지율을 확보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빅4라고 읽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지지율을 모두 더한 수치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이제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4,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 대상 조사에서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53%의 득표율로 김문수 장관 35%를 제쳤고요. 홍준표 시장은 38%, 오세훈 시장 37%, 한동훈 전 대표 32% 했는데 다 압도했습니다. 또 MBN과 매일경제가 4, 5일 전국 성인 남녀 1008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김문수 장관과의 대결에서 51.1,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교했을 때 50.9%가 나왔습니다. 자, 이 현재 이걸 보면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 대표님?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죠. 탄핵 직후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만큼 안 나오면 그게 저는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그 전반적인 우세에 있었던 2018년 대선에서도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문재인 정서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24%밖에 못 얻었지만 안철수 후보가 21%나 가져갔고 유승민 후보도 7.8% 이렇게 득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가지고서 판세를 예측하는 것은 저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 반 이재명만 가지고서는 승부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럼 뭐냐? 저는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친중 친북 노선으로 우리 안보와 경제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반시장 반기업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나아간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라는 것을 쉽고 간명하면서도 피부에 와닿도록 보여주는 그런 비전을 내놓는 후보가 그런 선거운동을 해나간다면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2030들이 이번 대선을 승부를 좌우할 것이다. 저는 봅니다. 장현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 글쎄요. 일단 호 대변인 말씀처럼 뭐 국민의힘이 뭐 미래 정책 관련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말에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감은 하지만 실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지금 모습은 저는 반 이재명 정서에 기대는 것 말고는 뚜렷한 전략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상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의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뭐 의총을 열고 거기서 이제 지도부가 한다는 이야기가 이게 뭐 참담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글쎄요. 이미 반 이재명 정서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번번이 증명됐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 총선에서도 이름만 바뀌어서 이제 2조 심판론이 있었는데 그 2조 심판론 아무리 내세워도 사실상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앞으로의 비전이나 정책 뭐 앞으로 나와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반 이재명 전략 말고는 뚜렷한 전략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실상 뭐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과연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이나 비전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거 의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 탄핵 정국 이 4개월 동안에도 뭐 그동안 뭐 여당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실용주의자적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른바 우클릭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중도 외연 확장 부분에서는 분명히 전략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앞으로 더 세게 중도층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정책들을 낼 것이라고 보이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저는 분명히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있는, 의견을 유보하고 있거나 무당층 국민들이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민주당 쪽으로 반응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댓글에도 이번 조기 대선은 이재명 대표 본인과의 싸움만 남아있다 이런 글을 어느 분이 올려주셨어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글인 것 같고
그런데 2017년에 그때도 이제 탄핵 직전입니다.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32% 지지율이 나왔고 지지 후보 없음이 19%였어요. 그런데 또 탄핵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전에 실시됐던 4월 1일, 4월 3일 여론조사도 보면 이재명 대표 지지도가 34%, 지지 후보 없음이 38%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없음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양자 대결에서는 이미 50%를 넘었지만 50%권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또 가혹한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지적이 있죠. 그래서 대선 여론조사의 1위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A씨다. 아무도 없음.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던데. 그 이제 이재명 대표 이번에 그 대선의 과제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아까 댓글에 나왔다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당내 경선이라는 거는 치루어지긴 하겠지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했던 야권의 모든 대선 주자들이 한 번의 라운드에서 함께 치르는 원샷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그거면 조금 이제 역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안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시간이 없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생길 변수를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성사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자체 경선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뭐 변화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바로 그거죠. 그 38%의 유보층을 어떻게 마음을 돌려 세우느냐. 그 중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층도 있을 거고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제안했던 혹은 우원식 의장의 제안을 뛰어넘는 개헌과 같은 새로운 국정 운영의 틀과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사회개혁과 국민통합에 관한 비전을 보여야 되는 건데 뭐 내란 종식 이런 네거티브한 고로만 안 되고 근데 이제 사회개혁이나 국민통합의 비전이 뭐 몇 가지 그런 레토릭으로 그 설득력을 갖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 그래 세상이 안 바뀌고 국정이 안 바뀐다 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38년 묵은 육공화국 이 적대적 공생의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어떤 정치와 사회개혁의 비전을 열 거냐 이걸 주도적으로 본인이 제시해야 된다. 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결국에 내가 대통령이 돼서 하겠다. 역대 대통령들 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지지 유보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개헌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국민통합의 실질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적합한 대항마가 없다. 홍준표가 나온다고 될까? 김문수 나오면 소방관 짤 엄청 나올 테고. 그 유명한 소방관 짤. 네. 국힘 후보 누가 나와도 지금 상태로 이기긴 어렵다. 반면에 또 이런 걸 주셨어요. 이재명 본인이 최대 강점이고 또 최대 약점이다. 또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안 내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거 김웅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국민 후보를 만들자. 자, 민주당 이재명, 국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3파전 갈 듯. 이런 의견도 주셨고 현실적으로 이재명이다. 민주당 경선 의미 없다. 이런 뜻. 또 뚜껑 열어봐야 알지. 비호감 1위 이재명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거다. 민주당 경선은 재미없을 것 같다. 국힘은 아수라판이라 재미가 있을 거임.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선 나라가 쫙 갈렸잖아요. 예. 국민들이 완전히 분열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저쪽이 악마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이쪽이 악마라고 그러고 서로 악마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고향이 호남이에요. 예. 장성이 고향이고 광주에서 정치를 했었잖아요. 국민의힘으로 와서 지금 동대문 의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 저쪽 사람들의 생각을 나는 다 들어봐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발 이제는 다음번 지도자는 국민들을 좀 통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통합. 예.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찢어져서 서로 간에 악마라고 이게 손가락질하면서 싸워야 될 거예요. 예.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지도자를 뽑아야 될 것 같고 자기 진영의 대장을 뽑으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기술은 중국한테 따라잡혀서 지금 역전당하기 직전의 상황이고 인구는 팍팍 줄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정말로 이 기반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예. 이 상황이면 이 경제 위기의 파고를 뛰어넘을 만한 사람이
차기 리더십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경험도 있고 국가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다음 차기 대통령의 가장 화두는 1번 국민을 통합시킨다. 국민통합. 네. 2번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경제 위기를 탈출시켜서 서민들이 제발 좀 안도의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간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DJ가 대통령 잘했다고 대구 경북에서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긴 시간 머릿속에서 대통령 도상 연습을 해서 나이가 드셔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머릿속에서 자기가 생각해서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하겠다고 하는 이걸로 인해서 무난하게 잘했다고 봐요. 이게 젊은 사람, 새로운 사람, 뭔가 새로운 시대를 짜릿하게 열어갈 사람, 뭔가 입에 개혁을 입에 그냥 개혁이라는 단어를 달고 저는 그거는 상당 정도 가짜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제발 좀 이번 대선은 국민통합, 이 어려운 경제적 난국에 서민들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진 대통령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인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낙연이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뭐 해석 나름인 것 같고요. 우리 장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진영의 대장을 뽑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하나의 시각이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처럼 국민적인 갈등과 분열이 이렇게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을 어떻게 통합하고 하나로 모을 것인지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우리가 봉합해 가고 이 상처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당연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대통령이 파면되고 탄핵되고 이게 어느 진영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 이건 국민들이 이루어낸 거고 우리가 헌정질서를 수호해낸 거다라고 보는 시각에서 지금 겸허하게 좀 이 대선 과정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어떤 주제가 되었던 경험도 중요할 것이고 또 국민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마음도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손절하는 과정이 상징적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만큼 국민 분열의 상징이었던 사람이 저는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도 메시지가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뭐 곁을 지키겠다. 물론 뭐 인간적인 도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본인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고마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메시지로 내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적어도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분열되고 국론이 이렇게 상당히 갈등이 고조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큰 원인이 된 분이에요. 그럼 그런 분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거리를 두고 손절하고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야만 국민의힘의 주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고 그래도 통합으로 가겠지라는 믿음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후보가 경선에서 통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뭐 댓글 좀 소개를 드리면 이낙연이 거기서 왜 나오냐 이렇게 따지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는 김경진 의원님의 머릿속에는 그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김경진 의원님 그런 지도자가 지금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런 의견. 자, 국민 통합시킬 막강한 리더십에 존경받는 후보가 현실 정치권에 있기는 한가? 이런 의견. DJ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통합, 경제 둘 다 가능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런 의견. 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경제통, 능력 있는 대통령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경제통 물음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승민 아니면 안철수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은 누구 추천할 만한 분이 있습니까? 그 A 씨가 왜 38%가 나오고 있는지 예.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자, 계엄에 저는 비상계엄이 저도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책임을 따지자면 저는 6대4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계엄 행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책임을 지고 어쨌건 심판을 받고 이제 파면되는 책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0% 계엄을 유발한 유발자 예. 그것도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국정을 마비시켜가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죠. 오히려 유혈 사태 책임질 수 있느냐 협박했고 대통령 권한대행 몸조심해라 이런 말을 했고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국민들 38%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38%의 민심이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은 이재명 심판론으로 저는 작동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 국민의힘 후보가 보여주는 비전, 전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넉 달 동안의 정책적인 비전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쪽은 이제 다 손발 묶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안에 혼자 막 뛰어다니신 건데 이미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검증이 끝났어요. 반도체 특별법 뭐 얘기하고 삼성전자 6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52시간 예외 거기조차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말만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은 하나도 못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말이 4번이나 2년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도대체 뭐냐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게 비전인 거냐 아니면 그냥 득표만을 위한 것이냐 이런 의문만 점점 쌓여온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만 계속 쌓였어요. 넉 달 동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조기 대선에서 이 지지 후보 없음 우리가 A씨라고 칭하는 이분이 이제 38%로 1인데 여기에 이제 부합하는 후보를 찾기 위해서 이제 각 당이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선 룰이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현행 경선 룰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국민 참여 경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 일각에서 일반 국민 100% 참여 방식, 모든 야권의 문호를 개방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이건 아주 소수 의견입니다. 또 조국 혁신당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만의 후보가 될 거냐, 헌정 수호 세력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인지 결단하라.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역선택 우려가 있고요. 또 시간 부족, 수용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현행 룰은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입니다. 이를 유지하느냐 조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또 당 관계자 어느 분 얘기 들으니까 이런 그 룰 아래서는 김문수 이 장관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국민의힘의 내부 또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선 룰은 이제 항상 이제 논란이 되기 마련인데 이와 관련돼서 이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진영의 대장 뽑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진영의 대장을 안 뽑고 국민이 원하는 사람 뽑으려면 룰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진짜로 우리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100%로. 그러면 정말로 우리 국힘 쪽도 승산이 생길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지금 당헌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헌 개정. 네, 당헌에 못이 박혀 있어가지고 50대 50이 그래서 이 시간 내에는 사실상 당헌 개정이 거의 지금 그러니까 2달로 보면 당헌 개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본선거 후보 등록이 지금 그 뭐 3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그거잖아요. 그 시간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시간상. 예. 그래서 그걸 헌법도 어기는데 당원 정도 어기면 되죠. 그러지 마세요. 까짓 거 뭐. 저는 누차 사과드렸어요. 아니 정말 극적으로 그냥 전면적으로 그냥 당대당 통합을 해버리고 그냥 이준석을 끌어들여서 그냥 경선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과감하고 정말 이게 드라마틱한 의사결정들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윤 대통령님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 당원들의 마음이 뭉쳐있던 그 어떤 에너지가 아직은 그쪽에서 안 풀려나오고 있어요. 그게 빨리 풀려나왔다면 사실은 이게 드라마틱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무르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이 만약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이준석 포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이 주는 역동성, 컨벤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의도하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윤석열 제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컨벤션 효과 이런 예. 그 잔기술 말고 예. 윤석열을 제명해라. 예. 그래야 최소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최소 조건이 형성이 되고 예.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거듭나겠다라는 약속이 그나마 국민들한테 좀 그래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라는 예. 설득력을 주지. 아니 내란입니다. 내란. 그 내란을 저지른 내란 수괴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1호 당원이에요. 1호 당원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반란을 저질렀는데 그걸 그냥 두면서 우리가 거듭나겠습니다라는 게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걸 그냥 두고서 이재명은 위험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희들이 더 위험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경선 룰이 어쩌니 뭐 13용이 출마하니 어쩌니 다 후순위의 문제고 윤석열 김건희까지 포함해서 이거 끊어내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다. 그게 다른 어떤 그 이벤트보다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요거는 김병진 의원님께 조금 물어봐야 돼요.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후에 오픈 프라임을 하더라도 해라.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잔기술이다라고 하거든요. 그 제명해야 됩니까? 짧게. 중도층을 본다면 박원석 의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네. 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이탈한다. 이게 동력이 안 생겨요. 동력이 안 생기고 아마 자유통일당으로 보내면 되죠. 예,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이 저 말씀을 하신 데는 아마 그 부분을 네. 이 저희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그냥 찌른 측면이 가격하는 거죠. 예, 찌른 측면이 있는데 네. 뭐 저희가 윤 대통령이 잘못 보좌했던 저희 잘못이니까 맞아야죠. 맞아야 되고. 근데 이제 대통령 직에서 어쨌든 면직 되셨으니까 네. 이제 대통령님 더 이상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은 아니세요. 네. 그냥 평당원 중에 한 분이시다. 네. 그냥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고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어떤 혁신적 방식을 도입해도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절연 이게 없다면 백약이 무효일 거라는 시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심판 프레임은 끝났어요. 끝났다. 끝났습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예. 파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이제 이재명 심판 그러니까 체제 전쟁 체제 전쟁인데 여기에 진짜 0.73% 차이로 지난번에 겨우 이겼는데 여기 0.1이라도 끌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을 내보내고서 하자 네. 그게 그 현실적으로 말이 아니 근데 되겠습니까? 호 대변인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월 16일부터 내란죄 재판이 시작이 돼요. 네. 화면에 그게 비쳐요. 그리고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이달 내로 소환합니다. 네. 화면에 그게 비쳐요. 윤석열 이게 끝났습니까? 저는 안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그래서 당의 먼저 끊어내지 않으면 안 끝나요. 저희 당의 후보가 뽑히고 그 후보 중심으로 뭉치는 순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우리가 그러면 우리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뭐 절연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제명. 그건 자연스럽게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당의 당원들이 저는 되게 지혜롭다고 느끼거든요. 네. 작년 전당대회를 볼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친윤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의원도 그렇고 당협위원장도 그렇고. 그런데 그 조직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63%나 한동훈 대표가 득표하면서 당선됐잖아요. 그건 뭐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다른 쪽으로 견제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당원들이 판단한 거예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느낀 게 제가 얘기한다고 듣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의 판단. 이번에도 이기는 후보를 선택하는 그 판단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우리 장윤주 부위원장께는 저는, 예. 결국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만의 후보가 될 거냐, 헌정 수호 세력의 대표 선수가 될 거냐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 뭐 취지는 좋고 뭐 이런 주장도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민주당도 내부에 당원 당규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만약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런 구체적으로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런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것 정하다 보면은 사실상 이 대선 과정이 훅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6월 3일로 대선일이 공고되면 후보 등록일이 5월 11일, 12일 정도가 된다 그러고 선거운동 기간이 5월 12일에 시작이 된대요. 그러면 사실 경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픈 프라이머리 뭐 취지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입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댓글이 들어와서 추가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담양군수 선거 봐라. 조국당이 이겼습니다. 호남 민심 잘 읽어야 승리할 거다. 스윙 버튼은 조국당이다. 예. 이런 되게 의견 주셨어요.
이게 예리한 지적인 것 같아요. 당에서도 당연히 호남 민심이 정말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 분명하게 있고요. 특히나 뭐 담양 군수 당선되신 분이 뭐 개인적인 뭐 능력이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그거고 당내에서 당연히 호남 민심 다시 살펴야 된다는 거 있고 지금 살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댓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누가 윤석열을 쫓아낼 수 있을까? 없을 거다. 이런 얘기 있고요. 솔직히 조국 당은 후보를 낼 수 있겠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보수 지지자는 원래 탄핵 찬성 반대 둘로 나눠져 있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